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강에서 다루었던 핵심 내용은 물권과 채권의 성질이었죠. 물권은 절대성이 있다.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하고 행사하고 실현할 수 있다. 반면에 채권은 상대성을 갖는다. 특정한 상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만 주장, 행사, 실현할 수 있다. 물권은 배타성에 의해서 우선적 효력이 있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 효력이 없고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한다. 이 우선적 효력을 갖는 물권과 우선적 효력이 없는 채권이 만나면은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3강에서는 이 2강에서 정리했던 물권과 채권의 성질이 구체적 법률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임차인과 2021년 2월 2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정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상대방이 사용 수익하도록 제공해 줄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하고 사용 수익한 이후에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물을 제공하는 당사자를 임대인이라고 하고 그 목적물을 제공받아 차임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상대방을 임차인이라고 하죠. 우리 계약관계 당사자는 우리 민법에서 명칭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용어를 혼용해서 쓰죠. 저 교수님 법률 상담할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집을 임대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임대했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하면 나는 들으면서 아, 이분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묻나보다 듣다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임차인이죠. 정확하게 임대인은 임대했다, 임차인은 임차했다라고 해야 되지만 통상 사에서 일반적으로는 임차인도 임대했다고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알아서 새겨 듣는 거죠. 아, 이분이 집을 임대했다라고 얘기를 시작했지만 이 내용상 이분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묻는 거구나. 아, 이분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묻는 거구나 하고 그걸 제가 스스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뭐 상속인, 피상속인 누가 죽었느냐 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상속인은 살아서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위임인과 피위임인이 있다고 할 때는 누가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고 누가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이냐. 위임장을 작성할 때 위임장에 위임인란이 있고 피위임인란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땐 나를 위임인란에 적는 거지 아니면 나를 피위임인란에 적는 건지 혼동되기도 하죠.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사람이 위임인이고 그걸 승낙하고 사무 처리를 해주는 사람이 피위임인. 그래서 우리 이제 민법상 이렇게 계약 당사자의 명칭을 정확하게 쓰는 것도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계약 기간을 2년을 정했고 이 임대차의 효력에 따라 이 목적 부동산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해줘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에 기해서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습니다. 대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채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들 사이에서 임대차가 성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년 2월 2일에 이 부동산의 임대차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이때 이제 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소유권의 양수인이 되죠. 임대인은 양도인이 되겠죠. 자, 이제 이 C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소유자로서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인 B가 이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수인 C가 임차인에게 얘기합니다. B씨, 내가 이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요. 집을 비워주시오. 즉 나가시오. 집을 명도하시오. 점유를 내놓으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이시군요. 새로운 건물주군요. 알았습니다. 하고 바로 비워주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항변합니다. 내가 남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오. 나는 이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을 가진 임차권자요. 존속기한이 아직 1년이나 남았소. 그렇기 때문에 비워줄 수 없소 하고 버티는 겁니다. 자, 두 당사자의 얘기에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자신이 소유자로서 내가 사용하게 나가 하고 기존 임차인에게 주장할 것이고, 기존 임차인은 나 임차권이 있어 못 나가 하고 버티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양수인이 다시 임차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내게 임차권을 주장하는데 당신이 주장하는 임차권이 채권이요, 물권이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대답합니다. 임차권은 임대차라는 우리 채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로서 채권이요. 맞습니다. 임차권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권리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우리 채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채권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로서 채권이 맞습니다. 조소, 당신이 가진 임차권이 채권이라면 절대성이 있소, 상대성이 있소 하고 양수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당연히 채권이니까 상대성을 갖소 하고 답을 하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양수인이 다시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신의 채권 상대성을 가진 임차권이 채권이니까 당신이 채무자에게만 주장하면 되지 왜 채무자가 아닌 내게 임차권을 주장 행사하는 것이오?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임차권에 대한 채무자는 임대인 A지 양수인은 아니거든요. 이들 사이에서는 임대차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 B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내 실수요. 그렇지만 내가 당신보다 임차권을 먼저 취득한 기득권자 아니요. 기득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것 아니요 하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2021년 2월 2일에 임차인은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여기서 양수인은 소유권을 그로부터 1년 뒤인 2022년 2월 2일에 취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권리가 앞선 권리, 기득권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임차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양수인 C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먼저 임차권을 취득한 기득권자이긴 하지만 내가 나중에 취득한 소유권은 물권이요. 그러면은 임차권이라는 채권과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이 부동산 사용 수익에 충돌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무엇이 우선한다? 당연히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결국 법리에 따라서 이 목적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반환하고 명도하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법리를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물권의 절대성과 채권의 상대성,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따른 법리대로 따져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나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임대차 관계 성립 중에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임대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넘어가면은 기존의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쫓겨난다. 자, 이렇게 임대차 관계가 있다가 그 목적물이 임대차가 존속하는 중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 그럼 이런 제3자에게 기존의 임차인은 대항하지 못하고 쫓겨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법리대로 따져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잊지 말고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임대차 목적물이 무엇이든 기존의 임대차가 성립하고 있다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면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차인은 무조건 쫓겨난다. 이게 기본 원칙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지식을 일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싹 지우시고 요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이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가 성립하고 있었는데 임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기존에 있던 임차인은 쫓겨난다.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쫓겨난 임차인은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쫓겨난 임차인은 이때 그 책임을 이 본래 원임대인 A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제공할 그런 채무를 부담하는데 도중에 소유권을 이전시켜서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 A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고 임대차를 해지하고 지급했던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임대차가 성립하고 있었는데 임대차 존속 중에 그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차인은 대항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이 쫓겨나는 임차인은 원임대인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임대차를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가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법리이고 원칙적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서 3강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은 이 관련 강좌 전체를 무료 수강하실 수 있고 이 순서대로 1강, 2강, 3강 순차적으로 수강하시는 것이 학습의 논리체계 형성에 유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